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을 방문했군요. 지금은 중국 방문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은 푸틴이 방북해서 북한 김정은과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새벽 3시에 평양공항에 도착했군요. 환영의 포옹, 의장대 도열,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 등 의례적 이벤트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뒤로 하고요. 푸틴이 이번 방북 일정 중에 주변국에 충격을 줄 만한 행보가 있었죠.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런 이름인데요. 이런 이름으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북한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습니다. 그 전문까지 아주 공개를 했죠.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합의적 근거는 뭐냐면 UN 헌장 51조다.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UN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규정 조항이 UN 헌장 51조인데요.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약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가 일어나지도 않을 앞으로 어떤 선제 공격을 가정해서 군사협력을 약속한 점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저버린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UN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이런 행위는 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라는 것이 UN 헌장 51조의 근거를 두었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UN 헌장 51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해서요, 안보리가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 자위권,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별 자위권이라는 것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자국과 자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유엔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 이 두 가지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명한 양국 조약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명분만 잘 내세우면
전쟁을 일으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의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근거는 바로 이 UN 5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난 후 당시 UN 안전보장이사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한 바실리 네잔자라고 하는 주 UN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냐면요. 러시아의 이번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도네츠크 주입니다. 돈바스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 지역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배신하고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지역입니다. 바실리 주 UN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지역 주민들을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는 UN 헌장 51조 집단 자위권에 따른 작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자위권 조치는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도 있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자위권 행사도 안보리 권한과 책임 안에 있다.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집단 자위권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달리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UN 안보리 차원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러시아의 간교한 눈속임으로 마치 돈바스 주민이 침략을 당한 것처럼 선전해서 구실거리를 만들어서 명분을 삼아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남침하려 둔다면 선전선동에 능한 침략 세력이 UN 헌장 51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틀어서 명분거리를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강력한 압박 카드를 바로 꺼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은 기존에 유지하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한다. 그러면서 곧 무기 지원을 하되 구체적 내용은 러시아로 하여금 차차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에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와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우리는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한반도에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품목으로 243개를 추가 지정해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를 경고했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 조약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이 참모들이 머리를 굴렸겠죠. 조약에 서명을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자동군사 개입이라는 조항도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는 의미인데요. 푸틴이 당장 필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인 포탄이죠.
김정은은 이 포탄을 주고 식량과 돈, 잠수함 미사일 기술, 위성 기술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포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호락호락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전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푸틴의 북한과 맺은 조약은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핵 위협으로 장난치는 북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등 3국 안보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중국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관계를 유쾌하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찌 되었든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일까요?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와 미국의 소리에 의거해서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간단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최근 북러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한국 정부에 미국이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동유럽 우크라이나는 신흥 방위 산업 국가로 등장한 동북아의 강소국 한국 정부로부터 우연치 않게 다양한 무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무기 지원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력에 큰 힘이 되어서 전쟁의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무기를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지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주목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